비밀님은 어느 정도 맥락을 좀 이게 스몰 토크가 뭐고 어떻게 하는 거고 대충 어느 정도는 맥락을 잡고 계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이게 수업에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아까 얘기한 그 비밀님 얘기하신 게 그나마 이게 좀 가장 정론적인 거에 가까운 요거를 내가 요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걸 내가 설명을 해 볼게요. 일단 요 사연부터 먼저 읽어보면, 찐따들한테 이게 사연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뭐한테 하는 게 아니고, 찐따들한테 자동차 종류 컴퓨터 구조를 물어보면 줄줄줄 논문 수준으로 말하는데, 안녕 잘 지냈어? 이런 질문을 들으면 손에 땀이 나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생각하느라 어버어버 거림. 왜? 컴퓨터 구조 같은 건 답이 정해져 있고 나는 답을 알거든. 근데 내 주관적인 생각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감을 못 잡고 내가 한 대답을 상대방이 안 좋아할까봐 겁나거든. 요 사연을 갖고 청강님이 얘기해 주셔서 이제 그러다가 해결 접근 또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로 스몰 토크, 이런 쪽 얘기해서 스몰 토크가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도 또 얘기도 하셨고, 또 그게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결국은 이런 걸 잘하는 대화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개념에서는 스몰 토크가 맞아요. 그래서 1번 이렇게 정해진 질문에 답을 대답하는 것, 정해진 정답이 존재하는 의견을 말하는 것, 이런 대화가 아닌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아까 얘기한 그 사연에서 당황스럽다던가 일반적인 대화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이제 일반적 네티즌들이 얘기하는 그냥 보편적 개념의 용어로 얘기하면 그게 스몰 토크죠. 근데 실제로 스몰 토크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냐 하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그 용어 자체가 스몰 토크, 티키타카 스몰 토크 하니까 어때요? 한국어로 번역할 때 잡담, 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편한 말 같고 쉬워 보일 것 같죠. 근데 안 쉬워요. 스몰 토크가. 왜 안 쉽냐? 그리고 도대체 스몰 토크가 뭐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이해를 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쉽냐면, 스몰 토크가 있으면 그럼 빅 토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빅 토크. 빅 토크가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 토크가 뭔지를 모르면 반대되는 스몰 토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스몰 토크를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냐. 빅 토크는 뭐다? 아까 사연처럼 어떤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정답이 있고 구체적인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식의 딱 정해진 포맷이 있는 본론, 제대로 질문과 대화의 의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대화를 여러분들은 빅토크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냥 정답도 없고 그냥 의식의 그림대로 막 얘기하는 거야. 이게 가벼운 대화야. 그러니까 무게 있는 대화, 정답의 대화가 빅토크, 가벼운 대화와 정답이 없는 대화를 스몰 토크, 이렇게 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빅토크와 스몰 토크를 그렇게 개념을 지어 버리니까 스몰 토크가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뼈대 자체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그 뼈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무거운 대화, 정답이 있는 대화가 빅토크고, 가볍고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대화를 스몰 토크라고 하면, 스몰 토크가 뭔지 아세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런 식이 되면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그런 대화가 스몰 토크가 돼요. 의식의 흐름대로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말이 나와지니까 그냥 서로가 무의미하게 이 말 저 말 하는 거, 그게 스몰 토크가 되죠. 맞잖아요. 가벼운 대화하고 정답이 없는 거.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의견 나누면서, 아니 그런 거면 그런 대화를 누군가하고 왜 해야 되고, 또 스몰 토크를 그런 식의 무의미하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막 짓거리는 그런 대화가 스몰 토크라고 하면, 그런 식의 대화를 누군가하고 막 서로 짓거리면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하고 무슨 사이가 되고 호감이 되고 매력이 되고 뭐 이렇게 되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막말, 잡수다, 그런 거라면 세상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김수한목, 거북이와 도둑이. 맞다, 오늘 왔는데 뭐가 어떻고 뭘 먹었는데 맛있더라.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맞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어차피 가벼운 대화고 정답도 없고 무의미하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막 대화하는 게 스몰 토크면, 아니 이 세상에 그런 스몰 토크를 못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겠냐고. 그냥 아무 말만 하면 되는데, 아무 말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몰 토크를 이미, 그런 식의 스몰 토크라면 이미 스몰 토크를 되게 잘 하고 계셨던 거고 늘 하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오히려 또 반문이 생긴 거고요. 그런 게 스몰 토크면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말 그대로 그런 토크, 스몰 토크 자체가 무의미한데, 그런 대화를, 무의미한 대화를 그냥 누구하고 막 의식의 흐름되고 마구 짓거리면 그 사람하고 대화 나눈 시간이 막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그 사람하고 뭐 어떤 무슨 뭐 가까운 사이가 되고 호감이 생기고 매력이 생기고, 그 사람 스몰 토크 너무 잘하더라, 나 그 사람 너무 좋아졌어, 누가 이러는 것도 아닌데 그딴 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또 반대로 드는 거죠. 근데 대부분 뭐 유튜브라든가 심지어 대중심리학 써서 또는 자기가 무슨 화술 스피킹을 가리킨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서양에서 갖고 온 개념인 그런 식의 스몰 토크를 얘기를 하니까 답이 없는 거야, 답이. 근데 그래서 이 스몰 토크 티키타카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그 반대적인 질문을 먼저 하는 거죠. 그게 스몰 토크면 빅토크는 뭐예요? 빅토크? 빅토크가 있으니까 스몰 토크 있을 거 아니에요. 빅토크가 뭔지는 아세요?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그쵸? 빅토크가 뭔지 모르니까 스몰 토크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스몰 토크, 빅토크가 이렇게 만약 두 개가 있다고 치면, 여기 스몰 토크가 있고 여기 빅 토크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스몰 토크의 존재 이유가 쉽게 감이 잡히죠. 무슨 뜻이죠? 스몰 토크를 통해서 빅 토크로 간다.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스몰 토크예요. 스몰 토크는 빅 토크를 바로 가기 힘드니까 빅 토크로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 스몰 토크예요. 그렇죠. 브릿지, 지금 비밀리는 브릿지 윤활유 역할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스몰 토크를 잘 하시려면 스몰 토크는 중요한 게 아니고 빅 토크가 뭔지를 알고 빅 토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빅 토크 말 그대로 영어잖아요. 그럼 영어를 똑같이 더 알기 쉬운 영어로 바꾸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그게 빅 토크입니다. 첫 번째, 빅 데이터 토크. 빅 데이터 토크, 알고리즘 토크가 빅 토크예요. 즉 빅데이터 토크와 알고리즘 토크로 가기 위해서 앞전에 쓰는 윤활유, 브릿지의 대화가 스몰 토크다. 무슨 뜻이냐? 인간과 인간이 대화를 할 때 스몰 토크 쓰잖아요. 그럼 인간과 인간은 대화를 할 때 무슨 대화를 하게 될까를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때 이게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근본적으로 따지면 인간은요,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타인과 대인 관계합니다. 출발 자체는 그래요. 여러분들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대화가 가장 재밌냐? 제가 그 질문 드렸고 여러분들이 정답 배우신 적 있죠.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는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나와 관련된 그런 내 얘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예요. 그럼 이야기만 그럴까요? 다른 거 똑같아요. 남자들은 여자 만나서도 군대 가서 족구 차고 축구 차고 이런 얘기, 심지어는 여자 붙들고도 야동 본 이야기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겠죠. 그쵸? 맞잖아요. 남자들은 이번에 진짜 새로운 품번이 나왔는데 기가 막혀 막 이러면서, 심지어는 남자분들은 여자 붙들고도 야동 얘기하는 할 수만 있다면, 또 좋아만 한다면 여러분들 남자분들 여자 붙들고도 야동 얘기 하실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럼 여자라고 다르겠어요? 모든 타인은 그렇단 말이야. 어떤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대화할 때, 대화든 뭐 밥 먹는 게 됐든 뭔가 하는 같이 일이 됐든 다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려고 듭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근데 이게 인간이 대인관계를 할 때 기본적인 상충성이 돼요. 나는 저 사람 만날 때 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그쵸? 맞잖아요.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너를 만나서 하고 싶어. 근데 쟤는 또 나를 만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이면 대인관계가 안 되잖아. 나는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너는 네 하고 싶은 거 하면 각자 따로 하든가. 같이 있을 땐 이게 안 되잖아요. 왜? 충돌이 되니까. 우린 같은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욕망이 다르고 뭐 취향, 패턴, 예?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너는 네 하고 싶은 거 하는 그걸 어떻게 바꾸지 못하면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욕망의 상충성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대화할 때 대화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관심 가는 거 난 그냥 내 얘기하고 싶고 쟤는 그냥 자기 얘기하고 싶대. 이 두 사람이 만났어. 근데 둘 다 또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완전히 낯선 타인이고 서로의 욕망이 이렇게 완전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 타인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어떤 합일성, 공유성을 만들어내서 관계를 맺고 싶어. 그러면 뭘 출발시켜야 되냐면 상묘학에서 얘기하는 출계라는 현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도 출계 다 배우셨죠? 나 자신에서 벗어나는 것. 기존의 내 방식, 내 취향, 내 가치관, 내 믿음, 내 생겨먹음, 내 살아왔으면서 벗어나는 나라는 세계에서 벗어나는 걸 그래서 줄여서 출계라고 하죠. 출계를 일으켜야 돼. 즉 너와 나를 벗어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너와 나를 벗어난 이야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딜 가야 돼? 너와 나가 하나 되고 합쳐질 수 있는 얘기로 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와 나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즉 출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너와 내가 합쳐지거나 공유를 하는 그 이야기에 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모든 대인관계를 전제로 한 대화의 기본 바탕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눈높이 낮은 유치원 수준에서의 제한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누군가는 말을 해야 돼요. 되게 어처구니 없겠지만 스몰 토크를 여러분들이 지금 유치원 수준에서 일단 이해해 보는 거예요. 좌측의 아주 수준 낮은 영역에서 우측의 빅 토크, 그러니까 스몰 토크 중에서도 더 스몰스러운 출발점과 나중에 빅 토크 중에서도 더 빅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유치원 수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누군가와 최종적으로 빅 토크를 하기 위해선 둘 사이에 침묵이 장시간 이어지면 안 됩니다. 맞죠? 둘 사이에 침묵이 장시간 이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저 맨 끝에 얘기하는 그 공유, 합일이란 이야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몰 토크를 유치원 수준에서 이해하실 때 아주 쉽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뭐가 스몰 토크다? 둘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와 침묵의 분위기를 깰 수 있는 말, 그게 뭐든 하면 일단 유치원 수준이라서 그거 스몰 토크 맞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스몰 토크 자체에 너무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실 것까지는 없어요. 뒤에 가면 그때 부여하겠죠. 하지만 출발은 뭐다? 둘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나 너무 긴 침묵의 공백 시간이 유지되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말을 꺼내는 것, 이 자체면 일단 스몰 토크의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말을 꺼내는 것, 출발시키는 것, 침묵을 깨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스몰 토크 있어요. 그 다음에 유치원스러운 스몰 토크의 기준이 뭐냐면, 그러면서 상대방의 반응이 있는 대화를 하면 무조건 요 두 가지가 합쳐지죠. 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 유치원 수준의 스몰 토크는 완성이 된 겁니다. 뒤에 가면 되게 어려운 개념의 빅토크로 이어지는 스몰 토크를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간단한 거예요. 너무 쉽죠? 누구라도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말을 꺼냈어. 그건 스몰 토크 한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 상대방 반응을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대 저 사람이 말을 받아준다거나 자기 의견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꺼낸다거나 아니면 뭐 리액션을 한다거나 관심 있어 보인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내가 한 이야기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이는 이야기면 당신이 스몰 토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도 반응만 있으면 당신이 스몰 토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라면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그 토론하실 때 그런 의문을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라면 그냥 막 의식의 흐름대로 막대화 그냥 막 수다 이런 건데 그런 거라면 할 수 있긴 있는데 그런 거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 한다고 누가 나 좋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사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매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스몰 토크에서 빅데이터로 가는 다양한 징검다리 중에 한 개를 놓고서 그걸 의미를 따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징검다리 건널 때 앞에 있는 징검다리가 말이 징검다리지 뭐겠어요. 그냥 돌멩이잖아요. 바위잖아요. 그냥. 흔해 빠진 바위 하나 놓고 이게 바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쳐다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 당연히 의미가 없지. 그래서 제가 요거를 구분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침묵을 벗어나는 어떤 대화도 다 스몰 토크다. 왜? 침묵을 깼으니까. 어색함을 깼으니까. 그럼 다 스몰 토크의 유치원 수준은 된 거다. 두 번째,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봐. 뭐 의견, 뭐 리액션, 뭐 감정적 좀 관심 반응, 뭐라도 반응이 있으면 당신 스몰 토크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그 중간, 즉 미들 토크로 나가야죠. 중간에 미들 토크. 중간에 그러니까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적당한 중간 지점에는 미들 토크로 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미들 토크가 뭔지 모르니까 빅테크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스몰 토크를 왜 했을까요? 어디 가려고 이 스몰 토크를 했어요? 그냥 막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거나 짓거리려고 했어요? 아니죠. 빅토크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공유되고 합일되는 지점.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공유되고 합일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비슷하고 뭐가 관심사가 비슷하고 뭐 이런 걸 알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아내야 되잖아. 알아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보통 이제 무슨 뭐 나는 솔로다나 아니면 소개팅 같은 데 가면 이걸 개인적 질문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영화 좋아하세요? 운동 좋아하세요? 주말엔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근데 이거는 이런 스몰 토크와 빅 토크의 이해가 없는 바보 같은 접근이에요. 바보 같은 접근이라고. 왜냐면 우리는 지구 70억 인구 중에 누구하고도 겹치지 않는 나만의 개성을 갖고 있는 70억 분의 1이라는 특별한 존재, 즉 특별한 대체 불가성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요즘에 영화 안 보는 인간이 어디 있고 커피 안 마시는 인간이 어디 있고 예? 머리 이렇게 커트하거나 펌하거나 옷 사거나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70억 분의 1이기도 하면서 그 수많은 70억 명하고 딱히 다를 바도 없는 다 비슷한 거 살아가는 보편적 인간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렇게 상대방하고 나하고 겹치는 부분, 공유할 수 있고 합일되는 부분을 찾는 빅토크를 하는데 왜 그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자빠졌냐고요. 누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보편적인 이해성을 하는 거죠. 연예인 이야기도 최근의 이슈적인 사건, 뭐 날씨 이야기, 그냥 웃긴 이야기,
요즘 남녀 이야기, 연애 이야기, 뭐 맛집 이야기. 왜 그런 걸 한다?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생활에 다 연결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거 던져보고 저거 던져보다 보면 그 사람의 취향과 방향이라는 패턴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이제 연결성이 제일 좋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보통 대중적 공통의 화제로 상대 파악의 접점을 찾아 나가는 대화를 이 지점에서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중간에 있는 미들 토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스몰 토크 때는 당연히 무의미한 대화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거기서 의미를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들 토크 가서는 상대방이 뭔가 전혀 연결성이 없지만 않으면 그 이야기를 건드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들 토크의 기준은 또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접점이 전혀 없지만 않으면 당신은 미들 토크를 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스타벅스 갔는데 뭐 요즘 분위기가 어떻게 됐고 무슨 메뉴가 나왔는데 갑자기 저는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스타벅스도 갔고요. 요즘 공차도 가고 있는데요. 그건 미친 거지. 전혀 접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조금이라도 접점이 있다면 당신은 미들 토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미들 토크의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이미 하고 계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알고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근데 계속 커피 얘기를 당신이 해요. 만약 당신이 영화 얘기를 꺼냈는데 또 계속 그 사람이 저도 영화 좋아하는데 해서 계속 영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연 계속 영화 이야기나 커피 이야기에 묶여서 계속 그 좁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아까 그 얘기한 거 찐따 무슨 뭐 약간 너드 반응식으로 뭐 자동차 종류, 컴퓨터 구조, 운동 얘기하니까 저는 헬창인데요. 뭐 운동할 때 말고 최근에 무슨 오분할이 유행이고요. 뭐 어떻게 되는데요. 닭가슴살을 먹을 때 이렇게 먹고요.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1시간, 2시간 정도 하고 있으면 어떤 단점이 발생하죠? 미들 토크를 하는 이유 자체를 망각해버리는 현상이 생기죠. 미들 토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과의 많은 부분에서 접점을 찾아내서 빅토크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상대방과 나와의 연결점, 접점을 찾기 위한 게 미들 토크인데 그 한 이야기만 죽어라 오타쿠처럼 차하고 자빠지면 언제 얘기하냐고. 그런 식이면 1000년 이야기하면 그 상대방 파악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몰 토크까지 이 미들 토크까지를 사람들이 스몰 토크로 엮어서 합쳐서 스몰 토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들 토크의 두 번째 조건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최대한 좀 더 많은 화제 전환을 일으켜서 대화에 갇히지 말고 자꾸 점프시켜라. 좀 더 많은 화제를 가볍게 다루면서 빠른 화제 전환을 최대한 많이 일으켜라. 이게 상명학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화가 되죠. 무화일 때 문화. 상대방의 이야기에 따라가고 맞장구 쳐주고 그 이야기 안에서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갇혀 있는 것. 무화? 거기서 벗어나서 화제를 전환시켜서 내가 다른 방향으로 리드하고 점프시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과의 접점이 전혀 없지만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한 많은 화제를 빠르게 전환시키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 관련해서 많은 파악이 일어나게 되죠. 상대방 관련해서 많은 파악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드디어 세 번째 단계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죠. 뭐다? 그걸 통해서 당신이 얻게 된 정보가 뭐예요? 그게 바로 빅데이터잖아요. 빅데이터. 그게 상대방이란 사람의 빅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더 뭐를 가지게 돼요? 상대방이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상대방의 취향, 욕망, 스타일, 방식, 생겨먹음, 살아왔음 이거 관련한 어느 정도의 알고리즘 파악이 되죠. 알고리즘 파악이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스몰 토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도달했습니다. 빅토크가 들어가서 빅토크까지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빅토크에는 다시 두 가지의 기준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두 가지의 기준만 충족시키면 돼요. 첫 번째, 컴퓨터 언어처럼 0, 1, 0, 1을 통해서 내가 판단한 빅테이크와 상대방 알고리즘이 맞나 틀리냐를 확인하는 것과 연결성이 있는 대화를 하고 있다면 빅토크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 하다 보니까 얼추 파악해서 이분 운동하셨던 거야. 학창 시절 때 운동선수셨나 봐요. 얘기하니까 제가 야구했어요. 그랬어요. 야구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그럼 대학도 그러면 저 운동선수로 가셨겠어요? 우리 때는 다 운동하신 분들 막 공부보다는 막 체대 가거나 아니면 약간 뭐 다른데 이렇게 야구부가 있는 그런 대학으로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상대방이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빅데이터의 기본적인 뼈대잖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되면 뒤도 이렇게 될 것이다는 일반적인 경로를 보편적인 정답으로 일단 가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당신도 일반적인 보편적인 경로대로 운동부를 이렇게 하셨다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그게 빅데이터고 알고리즘의 구조잖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상대방이 저는 근데요 공부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공부도 이렇게 막 중요하게 여기셔갖고 근데 저는 운동으로 이렇게 대학은 안 가고요. 공부해서 수능 봐갖고 어느 대학에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의 내가 지금까지 그냥 가설에 불과하잖아요. 가설에 불과한 상대방의 빅데이터 파악과 알고리즘 분석이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라는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당신이 빅토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당신이 잠정적으로 가설을 세워서 파악한 상대방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 관련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를 당신이 하고 있다면 빅토크의 절반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거 관련해서 상대방이 호감을 가지고 반응을 다시 또 보이는가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점쟁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점쟁이 대화이겠죠. 얘기하는 콜드 리딩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담하는 대화와 다른 점이 뭐냐면 그걸 맞췄다고 해서 매력이 되거나 친밀한 사이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다루는 첫 번째 그 대화를 상대방도 다루고 싶어 하는가 하는 반응을 보고 그걸 체크하는 식의 체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빅토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빅토크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빅데이터 알고리즘 기반의 상대 판단을 확인하려는 대화를 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그런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서 그런 대화를 상대방이 계속 이어가길 바라는지 아닌지를 따지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빅토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몰 토크, 미들 토크, 빅 토크까지 다 끝마쳤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무슨 대화를 할 때 이게 매력이 되고 호감이 되고 특별한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가 제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다 했어요. 스몰 토크, 미들 토크, 빅 토크 다 했단 말이에요. 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다 하고 다 했어요? 그럼 자, 이제부터 무슨 얘기? 최종적으로 마지막 완성. 무슨 얘기를 해야 그 사람하고 특별한 관계가 되고 당신이 특별한 매력을 어필하고 상대방이 당신을 향해서 특별한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 이 대답이 뭘까요? 이 정답이. 이거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계셔야 돼요. 상미화가 배웠어요. 이게 뭐죠? 이 정답이 뭘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건 이미요. 상명하게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건 과학이 결론낸 부분이라서 이미 상용화되고 있고 쓰이고 있고 또 개발이 더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그거잖아요.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 결국 AI가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은 가축이나 좀비처럼 사용될 것이다. 왜 그렇다?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 여기서 드디어 구글의 알고리즘을 통한 새로운
니즈의 제공이죠. 즉 필요성의 제공이 지금 얘기하죠. 그걸 다 파악한 다음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존 나와 상대방의 기존 이미 생겨먹음 살아왔음 기존 패턴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걸 제시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상대방이 하지 않았고 기존에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쭉 빅토크까지 해서 파악한 결론을 갖고 그러니까 이 인간한테 이런 영상을 추천해주면 클릭을 하겠네. 이게 지금 구글이 하고 있는 거잖아. 유튜브가 하고 있는 거잖아. 아, 얘가 영상을 이런 걸 보네? 이런 취향이네. 그러니까 얘한테 얘가 한 번도 이런 걸 검색하거나 영상을 본 적은 없는데 이 빅데이터 알고리즘상 이거 추천해주면 이 새끼가 좋아하고 클릭할 것 같아. 라고 추천을 딱 해주면 어때요? 아니, 이 인간이 나한테 새롭게 제시한 게 나한테 만족이 되네. 취향을 저격하게 되지. 그럼 어떻게 돼? 꽂히지. 그게 바로 매력이고 호감인 거예요. 늘 그런 식의 대화를 하고 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관계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당신들이 저한테 강의를 들은 지가 십몇 년이라고. 이게 당신들이 집중했고 공부에 열정만 갖고 이 상명학 강의를 십몇 년 들은 게 아니라고. 그럼 왜 십몇 년 들었을까요?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잖아요. 외부 사람들은 상명학이 무슨 뭐 영상 강의, 뭐 음성 강의 위주로 굴러가는 줄 알지만 사실 우리 내부에서 주된 강의는 텍스트 강의, 채팅 강의잖아요. 요즘 누가 채팅을 몇 시간씩 보고 앉아 있냐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 왜?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면 듣고 싶어 하고 들으면 만족되고 궁금한 것들을 계속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간이지만 관계적으로 이런 식의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파악해서 계속 새로운 니즈를 발생시켜서 당신들한테 추천하고 있고 당신들은 내가 새롭게 추천해 주는 걸 볼 때마다 재미있고 만족스럽고 좋으니까 특별한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결국 AI 인간 지배 시스템이라는 바로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스몰 토크, 미들 토크, 빅 토크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그러면 요걸 통해서 이게 깔끔하게 싹 다 정리가 됐죠.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대단한 건데 대부분 인간들은 뭐예요? 예, 닥치고 답정나죠. 저기 0단계 스몰 토크는 그래도 출계라도 한 거잖아요. 대부분 인간들은 그냥 지가 하고 싶은 얘기, 지가 듣고 싶은 얘기, 지가 하던 얘기 이거 해요. 답정납니다. 0단계 0단계. 아메바 아메바 어? 녹조류 거의 그 수준이에요. 뭐 인간을 지배하는 AI도 아니고 그러니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아 우리가 평소에 누군가하고 잡담 수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 이게 이래서 하는 거고 이거 왜 하는 거고 무슨 대화하면 잘하는 거고 이게 어디로 가는 대화고 그냥 한 번에 제가 한 지금 30분 정도 했는데 요 30분짜리 요 파일 하나로 그냥 깔끔하게 다 혼란스럽지 않게 앞으로도 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제 다 풀리셨죠? 이제 아 스몰 토크가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뭐 잘하고 있는 거고 결국 뭐 하는 거고 다 풀리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명절이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우리 내일 또 오픈 모임 때 가디스님이 또 어렵게 또 떡국에서 오신다니까 그때 뵙시다.